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명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운영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4일부터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한 이후에 간부 공무원들에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업무량에 대한 상대평가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무 및 업무량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 조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관과 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한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신설과 과신설 통폐합 등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이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진행 중인 조직 개편에 대한 고견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 예고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물론 분야별 태스크포스 팀 운영, 전문기관과의 컨설팅을 통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 보조금 집행 서류를 온라인 접수 후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시민들을 위한 보조금 사업이 민간 보조금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실태 지도 점검과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통하여 민간 단체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이 미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오는 11월 중에 읍면동별 모범 이통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상생 발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서울 종로구, 미국 브레아시, 제주 서귀포시, 중국 허위엔시 등 4개의 자매결연 도시와 베트남 또행광성과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바우더기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대면 교류는 없었으나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시에 국내외 교류 도시에서 구호 물품 지원 등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직원 모두가 누리는 다양한 복지 지원입니다. 주요 호생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1,611명에게 약 17억 1,6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 위에 단체 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및 휴양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동호회 활성화 및 미취학 직원 자녀를 위한 위탁 보육률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 돌봄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훈련, 그 주거 마련, 의료 지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고충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박상순 의원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운영 추진과 관련해서요.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신규 공직자 114명을 채용한 겁니까? 예, 114명을 채용해서 지금 대부분 인사 발령을 했고 임명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일부 한 10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도 일부 한 4명 정도 수습을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혹시 또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채용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이제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네.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게 증감에 따라서 네. 증가되면은 이제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한 100명 좀 넘게 채용했죠? 전년도에 혹시 이상한 팀장님. 올해 세 자릿수 정도 좀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는 세 자릿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전년도에도 네. 한 100여 명 정도 신규 채용을 했고요. 네. 올해도 118명, 그러니까 공채하고 경력 경쟁 다 합쳐서 117명 정도 한 거고요. 네, 네. 내년에도 기준인건비 반영을 해서 100여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규 공직자 채용과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 신규 채용이 거의 여튼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지금 용역과 민간 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예,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튼 공직자들이 주된 사무로 여튼 처리할 일을 일부 효율성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갖고 여튼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무가 일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기는 합니다. 불구하고 지금 위탁 사무 전반을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지금 민간 위탁이 너무 조금 확대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또 이제 용역 자체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갖고 이제 단순한 이제 조사 용역부터 해서 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용역이 이제 남발될 경우에 사실 용역 사업을 발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여튼 집행 의지를 갖고 사실상 여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외주를 통해 갖고 명분을 획득하는 도구로 오히려 좀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는가. 또 결과적으로는 일부 예산 낭비적 성격도 있다라는 일부 지적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위탁 용역 같은
그 위탁 업무 같은 경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시고 정말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꼭 맡겨야 할 것, 그렇지 않고 여튼 우리 자체 사무를 뭐 갖고 와갖고 직접 여튼 수행이 가능한 부분 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좀 분리하셔서 실제 그렇다고 할 경우에 공무원 증언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객관적 수치로 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근거 확보가 일차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을 포함해서요. 저도 평상시에 이제 다양한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용역 결과가 그냥 문서로서 이렇게 남는 부분도 이제 보아온 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게 전문성이 진짜 필요해서 민간의 어떤 저기를 빌리는 부분도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선을 이제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조직 진단도 함께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도 이제 다양한 용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데 한번 그 전체를 놓고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때 이제 예산도 또 반영을 거기다 둬야 되고 이런 거에서 같이 공유 좀 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봐서 하나하나 다 캐치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여튼 뭐 공무원도 공무원 숫자대로 계속 여튼 세 자릿수 단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별도의 또 민간 혜택은 위탁대로 또 기하가 수치로 좀 늘고 있고 요 구조 자체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편한 부분과 관련해 갖고 지금 입법 예고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 세세한 내용을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다만 지금 이게 용역이 지금 12월까지 추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준공이. 예. 불구하고 이제 저희한테 지금 전혀 그동안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의 소통이 없다가 조직균당 연구 용역 중간보고 발표본이 서류로 넘어온 게 10월 13일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10월 16일자로 입법 예고가 그냥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법 예고 내용을 좀 봤더니 중간보고 발표본의 내용하고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서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큰 규모로 나름대로 크게 흔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굉장히 하나하나 차분하게 꼼꼼하게 좀 진단해보고 의견 들어보고 좀 숙성된 상황에서 이게 좀 이렇게 공유되어지고 제도가 좀 전체적으로 좀 조직이 손질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바람하고는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뭐 한 개 사업 이렇게 뭐 1,000만 원, 1억짜리 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행정 조직을 여튼 이제 새롭게 고민해서 짜는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의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문서로 내보내고 곧바로 아직까지 더군다나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물론 6급 이하, 6급 단위 이하부터는 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상부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게 되어지니까 우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은 없죠. 다만 이 상부 조직이건 하부 조직이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긴밀하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 자체도 총체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12월 인사를 앞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3회 추경에 이제 그 조직 개편 그 관련돼서 용역을 한다고 이제 예산이 성립됐고 저희가 8월 초부터 이제 그 용역사가 선정을 해서 2달간은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 실무 입장에서는 용역사 또 내부 저 공무원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 TF 팀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이 지금 2달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요. 2달 동안 그래서 10월 그때 12일 날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큰 국가 체제가 그 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의가 돼서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바로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 그때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한테 먼저 그 이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그 타이밍도 안 맞았던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TF가 저희 실무하고 그 용역 업체하고 굉장히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용역 기간 아니 저기 입법 예고 기간도 이제 한 20일이 걸리는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서 그 현재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달 동안은 사실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입법 예고를 한 거에 기준하면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최선의 아니라고 지금 뭐 판단을 하셨으니까 입법 예고를 하셨겠죠? 예, 이제 완벽한 안은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그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입법 예고 되자마자 이제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여튼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1차적으로 좀 행정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국에 조직 자체는 일하는 조직이 되려면은 여튼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여튼 이제 조직 개편안이 여튼 마련되어져서 이제 그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너무 이제 그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감이 없지 않나 좀 있어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큰 틀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고 이제 규칙에서 다뤄질 부분이지만 그 현재 그 팀의 팀의 미세 조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TF가 지금 구성돼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고 각 과를 다 다니고 또 저기 용역 전문 용역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지금 하여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인데 지금 일부를 선별해 갖고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단계로 이제 그 격하가 되면서 가령 조정되면서 이제 논의를 한 2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주도를 이제 그를 가는 거로 작년에도 제주도 갔다고 해서 뭐 제주도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제주도 가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 연찬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거기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지 읍면동 저 회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총무 아니면 또 일반 평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3명에서 아니 2명에서 3명 정도 많으면 4명까지 이렇게 해서 한 명수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 전체 교육 대상자들을 좀 일정 규모로 나눠서 관내에서 여튼 추진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셨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LS 미래원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저기에서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갖는 과정에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더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못 하는 거로 추진을 올해는 이렇게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1단계로 이제 격화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내부 논의 충분히 좀 그 대상자들하고 좀 내부 논의 거치셔서 예, 최종 방식은 좀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우리 안성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한 몇 명 돼요? 지금 한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이요? 예. 그것뿐이 안 돼요? 예, 남자 여자가 구성 비율이 좀 틀린데 여성분이 많고 남자가 한 50여 명 되고 여자가 이제 150명 정도.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남부 하나센터가 지금 평택에 있나요? 예, 평택 시청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 이 주로 그 상담 내역이나 이런 거 보니까 생활고충 민원 상담이 가장 많네요. 예, 이제 직접 저기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희 그 저기 최유정 저기 임기제 직원이 있거든요. 네네, 북한 주민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기 월 2회 수시 상담 진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 상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 평상시에 이제 전화가 와서 고충 상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정기가 뭐 특정 날짜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대부분이 이제 고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혹시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간영업팀장 박효석입니다. 보시면 정기 월 2회 수시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북한 이탈 주민은 총 201명입니다. 201명인데 월 그 일정량을 나눠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전화를 해보려고 해서 통화가 되면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분들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대부분이 다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분 이상은 되십니다. 그럼 뭐 직접 찾아가는 돌봄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전엔 못하고- 진행이 예, 됐나요? 예전엔 가능은 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그 사료 관리나 이런 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보니 연락처를 일일이 다 강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네. 강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거나 하면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북한도 아니고 그 일일이 뭐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경찰서도 지금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 200명 중에 한 90% 정도는 그래도 연락처가 확보가 돼가지고 통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택에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은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상황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전화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도 하고 있고요. 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뭐 일단 뭐 그 언어나 문화적인 격차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생활 곤란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조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좀 사례로서 관리해서 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좀 DB 구축도 하시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연계 방안을 찾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조금 좀 체계적인 고민을 해주십사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 사례 드리겠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홍빈택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안성시 통리반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불합 면단위는 지금 40세대 이상을 해서 뭐 50세대 이하로 지금 한불합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고
또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 어차피 행정 시설을 원활하게 전파하고 또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행정 소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사실 또 40세대 미만인데도 자연불황이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고 좀 제가 물어보는데, 통폐합 할 곳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리해서 또 행정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그 관행대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면단위보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관할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표 지변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면단위의 그 행정리도 지형 도면으로 좀 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냐, 공도 읍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살지만 농지를 취득해서 조합원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농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불화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장님들 간의 상호, 뭐 경작사실 행사 됐든지, 뭐 아니면 뭐 농업 관련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제안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전혀 그 도의시하고 무슨 큰 뭐 그림부터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수행이 되어야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이제 와 보니까 그렇게 이제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읍면에서도 얘기 들었는데도, 그래서 좀 직접 나가서 봐서 이제 들어보니까 많이 그런 데가 해야 될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접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이제, 근데 지금도 한 뭐 12월 달에 나름대로 이제 그 조례안이 올라오겠지만 한 8군데, 7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뭐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더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제가 어느 마을을 보니까 한 부락이었어요. 갑자기 짜게 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20세대가 안 돼요. 그게 한 개 그냥 행정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마을마다 마을회관 노인회장 다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옆 동네 하는 동네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인 시설들을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안성시 이대로 갈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 옛말에 윗집에 사는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전파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어디 편견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산에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계속 거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도 지금. 그래서 한 8군데인가 이렇게 행정. 그다음에 지금 기존 이해는 무조건 다세대나 전원주택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전원주택을 몇백 세대 단위로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보통 20제, 30 단위로 하는 거지. 전원주택 지을 때요, 집단을 하게 되면 통상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업자 20채 할 수 있습니다.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30세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전원주택을 몇백 개를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마을을 해줘요? 기존의 마을보다 전원주택 단지가 더 큰데, 네? 거기에 뭐 500세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현실에 맞게끔 한번 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직 개편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한테 그 중간 보고에서 조직 개편 그걸 갖다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입법 예고를 하면서 보니까 좀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한 부분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전에 알려주지 않으니 예. 제가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법 얘기하고 전에나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좀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의견 제출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 이제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뭐 반영을 하는 거로 지금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거기 그렇게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육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 들고 아직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은 좀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이제 입법 예고 중에 뭐 일부 의원들이 좀 뭐 많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저희 내적으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또 해봐서 이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네네. 저기 부분 이렇게 안성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이 그래도 농업이 생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꼭 하향 조정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내부의 어떤 그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 조직 전체에서도 이제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었고 중복되는 기능은 합쳐 나가는 게 어떤 뭐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낫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어떤 그 사안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사고 잘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조직 개편에서 그 농정과 축산과 이거 기술센터하고 이게 합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은 누가 맡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거 직급을 저기 할 때 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농업직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네. 그건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복수로 만들어 오면은 기술센터 소장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수로 대부분 우리 뭐 일반 과에서도 뭐 토목 행정 막 복수 시켜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센터 소장님이 도에서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직계 개편이 이제 돼서 이제 가. 예.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농업 축산 이런 분들이 반말 안 할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 거기에 맞는 그 농업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농업직이 될 수도 있고 축산직이 될 수도 있고 지도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정해 놓으면은 그때마다 이제 인사권자가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저기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지금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는 지금 저 기술센터가 예. 지금 과장을 달고 어느 선이 있어야지 센터장을 다는 거라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5급에서 5급에서 뭐 3급 저기 4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소요 연수가 있고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예. 맞질 않아가지고 지금 수원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옛날엔 여기서 저 진급을 했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예. 뭐 교류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있는 자원을 갖고 쓴다든지 뭐 두 가지 방향이 있는 부분이겠죠. 아니 이제 지금 저 조직 개편하기 전에 따지면은 지금 저 기술센터가 지금 세 분들이 다 과장 단지가 2년 되나?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과장님들이요. 예. 예. 뭐 짧은 사람은 뭐 2년도 안 된 사람도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센터 소장님을 할 수 있는 저기 기간이 안 돼서 네, 기간이 안 되면 이제 기술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환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이거를 같이 해주면은 이게 농업 과장님이나 뭐 축산과장 이런 분들 그 다른 데 지금 없지만은 우리 농업직이나 축산직들이 과장급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현재로서 따지면 예. 그렇게 이제 그 소유 연수가 된 사람들은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데서 교류해서 내려와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뭐 다양한 사람이 그런 연수가 지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치단장이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게 이제는 대개 보면 이 시골 같은 게 이제 선후배 저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선후배도 아닌 그냥 수원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근데 그러면 농업직 과장급들하고 또 축산직 예를 들어서 과장급들이 여기에 그런 인프라가 그러니까 승진 소유연수가 지난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지는 않겠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내려왔잖아. 내려왔는데 지금 근데 저는 내려온 조직개 빼내려고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올려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제 여기서 예.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그 교류하면서 다시 이제 뭐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승진 소유와 관련 없이.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이제 조직 있잖아요. 우리 이제 되게 이제 세무과 맨날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세무과 홀대 받는 뭐 세무직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소규모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자리 관련 연연하고 뭐 이런 부분.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유사 중복 기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거는 상태죠. 뭐 나중에 저는 지켜보면 알 거고 한번 제가 이제 아까 이 통장 얘기하시는데 이 통장 협의회 이제 가시는 거에 인원 저기가 이제 3명 4명이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근데 해마다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단 저기를 파악을 해서 예. 그 사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해야지. 이제 그거는 저희가 되게 보면 그냥 친한들 사람들끼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 그러는데 그럼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통장단 회장님이야 저는 뭐 대표 숙성이신가 갈 수는 있지만은 다른 골고루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맨날 가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갔던 사람들 위주로 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제적이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통장 협의회장도 회의 때 안 가신 분들을 이렇게 해셔라. 네, 가신 그렇게 분들은 유도는 하겠습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예. 같이 가셔야지.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근데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네. 올해는 안 갈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작년에 갔으니까 이렇게 그런 그런 거는 무슨 자체적으로 좀 알아서 할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그저 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만 간다고 맨날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유도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라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50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200명이요. 200명? 예. 우리 관내에. 예. 그러니까 저기 하나원 거기 말고 얘기하는 거지. 예, 하나 이제 저기 하나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 안성에 200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원래 이제 저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탈해서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국정원에서 신원 조사를 한 다음에 남자는 저쪽 화천으로 가고요.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3개월 동안 12주죠. 교육을 받고 이제 자기가 선택한 지역으로 가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뭐 저쪽 저쪽 위에 서울 쪽에 이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저기 돼서 안성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딴 데가 안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삼죽 하나원에 와서 예. 그분들을 모셔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센터인데 거기서 이렇게 모시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인원을 모셔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난 그거는 그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일정 부분을 한번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갖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아니야 견학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글로 가던데. 그리고 우리 이제는 얘기가 이거 좀 애매한 얘기인데 예. 우리 이제는 북한 이탈 타신 분들인지 뭐 하여간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 예, 이제 그런 분들도 관리하셔요? 예, 100의 하나는 이제 저희 시는 그런 부분이 뭐 보고 받은 적은 없지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박상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케어를 잘하고 사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무슨 면만 사례- 해도 지금 한 30명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일부 있다고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아, 사례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유흥주점에서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을 어. 못 하고 이제 어떤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엮여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뭐 면회 가면 배달 문화에 세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관리를 네. 그런 데도 해놔.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좀.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한번 뉴스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약간 비쳤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계 뭐 다 우리 동포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